인간의 생각은 항상 오염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편견이라는 게 생기죠. 편견이란 말은 옳지 못한 판단으로서 하나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양하게 본다는 것은 꼭 좋은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편견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나 그렇다면 편견도 때론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히틀러나 스탈린을 이런 독재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이해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600만 명을 죽인 히틀러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언론의 자유 따위는 허용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편견이라 해도 다시는 사람이 무고하게 죽는 일을 용서할 수 없는 거거든요. 다양한 생각은 존중되지만 그래도 기본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독재자를 옹호한다면 그 사람에게 좀 묻고 싶은 게 살인자를 옹호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살인자를 그들은 또 옹호하지 않을 겁니다. 한두 명을 죽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옹호하지 않으면서도 저렇게 수천 명을 죽이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옹호하는 이상한 사람들이죠. 이들은 전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될 종족들이에요. 자, 하여튼 이런 알파메일 같은 이상한 종족들은 독재자를 옹호하죠. 이들은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같이 살 수도 없고요. 이게 전 세계가 말하는 인간이 정한 보편적 가치죠. 논리보다 그 위에 있는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겁니다. 자,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했죠? 다시 영어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영어는 다양성이 존중돼야 됩니까? 오케이. 영어는 괜찮습니다. 이유는 사람을 죽이진 않아요. 단지 잘못 배우면 영포자가 된다라고 그냥 말할 수 있겠죠. 영포자가 된다 하더라도 죽지는 않습니다. 자, 제가 구문독해를 비판합니다. 리스닝에서 연음이나 반복 훈련 또는 패턴 학습도 비판합니다. 이런 비판은 좋은 거예요. 왜? 자기가 갖고 있는 편견을 바꿀 수 있거든요. 나는 영어 할 때 꼭 구문독해만 해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 단어를 암기해야 된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 번쯤 다른 생각을 가져볼 수 있잖아요. 또 리스닝에서도 항상 원어민 발음이나 연음 이런 것들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 반복 훈련, 패턴 학습에 지쳐 있는 분들도 이게 맞나?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리는 다양성은 중요한 거죠. 물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그리고 구문독해 하시는 분, 또 리스닝의 연음이나 반복 훈련 하신 분들이 물론 내 생각에는 바보 같은 행위이고 이것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은 문제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들의 반대 의견을 존중은 합니다. 다시 한번 그래도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바뀌는 건 없어요. 걷는 것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다니 참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그들이 사라지지 않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동차가 있어도 마차가 있는 세상 그리 나쁘진 않죠. 다양성이라 해두죠. 그냥. 그래도 그들은 서로 만나서 죽이진 않잖아요. Everyone likes. 모든 사람은요, like think of themselves. 스스로를 behaving, 행동한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Unbiased fashion. 편견 없는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Most of the time. 대부분의 경우 그렇죠. We all view.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을 similar to a blindfolded state. 눈을 가린 조각상. Lady Justice. 아마 두 개의 천칭을 들고 있는 사법기관에 있는 여성이 있죠. 그 조각상, 정의의 조각상이라는 그 레이디 저스티스의 눈을 가린 채 있는 상, 그거와 유사하게 스스로를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evaluating, 평가하고 있어요. comparing, claim, 충돌하는 서로 부딪히고 있는 그러한 주장들을 bias, 편견 없이, emotion, 감정 없이, motivation, 동기 없이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죠. 예, 그럼에도 overwhelming, 놀라울 정도의 psychological research, 그런 심리 연구를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겠죠? 그것이 suggest, 암시하고 있는 거, 제시하고 있는 건 such unbiased rationality, 우리가 그와 같은 편견 없는 합리성,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야,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합리성이 실제로는 어떠는 거예요? fairly, 매우 elusive, 이거는 잡을 수 없는 인간의 특질이라는 거예요. 자,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합리성이라는 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합리적이지라는 사람 실제로는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럼 내가 합리적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객관성. 그럼 객관성은 누가 확보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과학적인 거. 물론 과학도 유사과학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세를 따라야 됩니다. 대세가 뭘까요? 노벨상을 받았다. 그럼 이거는 인정. 이거는 전 세계가 인정한 거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들 또는 세계적인 학자가 명성을 얻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논문을 정말 많이 인용한다라면 그것은 믿을 만한 근거예요. 그 이상의 합리성을 인간은 가질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백날 누워서 별 생각 다 해도 그건 잡념에 불과해요. 대부분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그 당대에 노벨상을 받을 정도의 또 노벨상을 받았거나 확실하게 그런 분들의 그 업적은 인정된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합리성은 갖고 있지 못하면 이 편견 합리성이라는 것은 나만의 생각이에요. 잡을 수 없는 인간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Most of the time, 대부분의 경우 people on the automatic pilot.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자동 항법 장치에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가 알아서 판단한다는 얘기죠.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 individuals acting, 인간들의 행동을요 without reflection, 숙고하지 않고 해요. More often, 흔히 자주 they are thinking, 생각하는데 carefully, 신중하게, deliberately, 의도적으로 생각하면서 하기보다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reflection 없이 그냥 고찰도 없이 그냥 해버려요. 대부분의 그런 경우 그렇죠. 그게 항법 장치가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합리적으로 생각하죠. 야, 단어를 모르면 어떻게 하니? 단어 암기해야지. 그거 15세기에도 있던 내용이에요. 그럼 지금 언어학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언어는 그렇게 학습되지 않는 거다라고 하죠. The rest of time. 자,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자동 항법 장치로 그냥 숙고하지 않고 고찰하지 않고 한다면 또 나머지 경우는 even as individuals, 개개인들이 trying the best, 최선을 다해서 thinking through, 철저하게 이슈를 분석하며 생각해요. 그런다 하더라도 motivational goals, 의도된 모티베이션으로 의도된 어떤 목표가 결국 bias their thought, the process, 그의 생각의 과정에 오염시키죠. 편견을 주입합니다. 그리고 bias their reasoning, 그들의 추론, 그런 것들도 편견을 그렇게 편견을 갖게 합니다. 지바 쿤다는 who coined the term, 그 용어를 만든 사람으로 motivated reasoning, 동기화된 추론, 동기화된 이성이라고 했다. 그래서 describe this phenomena, 이런 현상을 설명하였다. explain, 어떻게 설명합니까? Although, 비록 individual, 개개인들은 try to make well thought out, 잘 철저하게 생각을 해서 decision, 결정을 하려고 하죠. 또는 available, 이용할 수 있는 evidence, 증거는 다 이용합니다. 그리고 look at both sides, on issue, 어떤 이슈의 양측을 다 보려고도 해요. 그런데도 그 프로세스, 그 과정은 흔히 taint, 오염됩니다. motivations, 바로 동기에 의해서, maybe unknown to them,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동기에 의해서. 자, 그럼 봅시다. A라는 어떤 강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구문독해가 필요하다고 말을 해요. 예를 들면, 또는 리스닝에서는 여는 발음 같은 거를 또는 뭐 패턴 학습이나 쉐도잉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자, 이거에 대한 근거를 갖고 오겠죠. 그러나 여기서 보다시피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와요. 근데 어떠한 사람의 근거를 갖고 오느냐? 무슨 대학교 교수의 이야기를 가져와요. 또 무슨 박사 이야기를 갖고 와요. 그러나 이 박사 이야기가 검증이 됐는지는 모르죠. 여러분들이 검증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강사도 검증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내용이 틀렸다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죠. 유사과학이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은 바로 대세예요. 대세. 지금의 대세는 누굽니까? 라고 하면 가장 많이 인용한 사람. 언어학에서는 노암 촘스키죠. 이 사람의 그 제자라고 말하기 이상하지만 이분의 학파를, 이분의 생각을, 이분의 논문을 받아들인 사람은
언어학자들 중에 또는 인지과학자 중에 대다수예요. 대다수입니다. 그에 관한 연구도 실제 하고 있고 대부분 실험에서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분명 우리가 구문독해론 배울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individual motivations, 개개인의 motivation, 동기라는 건 may direct them, 그들을 attend more carefully, 좀 더 신중하게 어떠한 정보, information에 관심을 갖게끔 방향을 잡아줘요. while 반면에 ignoring other relevant fact, 다른 관련된 팩트들은 또 무시하면서, 그렇죠? 좀 더 철저하게 carefully, 신중하게, 세심하게 정보에 관심을 주게끔 이끄는 거죠. 어떤 정보는. 또는 they may use different strategies, 다른 전략을 이용해서 evaluate information, 정보를 평가하는 거예요. They prefer to be correct,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정보를 여러 가지 전략을 이용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좋게 평가하려고 하는 거겠죠. while 동시에 at the same time, 동시에 hypercritical flaw, 결함을 혹독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information they prefer to be wrong, 틀렸으면 하는 그런 정보는요.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가 또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영어 있습니다. 파이썬인가? 파이썬이 아닌데. 하여튼 어린이죠. 어린이 영어 학습에서 제가 그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소리로 영어를 하나하나 분석해 가지고 소리 하나하나로 결국에 영어를 하는 건데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파이썬은 프로그램 이름이죠. 하여튼 그런 것처럼 자신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실험에서 뭐뭐 했다라고 하면서 이건 완전히 이게 맞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거짓 정보인 경우가 꽤 많아요. 그리고 학계는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원은 쉽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학원은 믿지 마셔야 돼요. 어떤 영어 학원에 또 영어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그냥 어떠한 거를 갖고 있고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이제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자신의 생각이 맞다라고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검증되지 않은, 그냥 검증됐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아직 노암 촘스키를 깨고 나온 사람이 아직까지 한 명도 없어요. 이건 뭐 다 인정하는, 하버드 스티븐 핑커 교수도 인정했고 그 사람이 거짓말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부정하고 뭔가 뭐 분석해서 영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러므로 좋은 방법은 분명 아닌 거예요. 분석한다는 것은 뭐 아주 구문독해에 들어가고 또 뭐 암기나 또는 반복 훈련 이런 것들은 전부 아닌 겁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노암 촘스키의 방식을 받아들였다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몰입교육 같은 거가 거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요즘엔 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comprehensive input이라고 해서 이해 가능한 인풋, 다시 말하면 리딩과 리스닝에 인풋을 집어넣으면 영어가 된다라는 거 있잖아요. 이것 또한 아닌 걸로 이것이 정말 맞는지 아직도 검증이 안 된 거예요. 실제로는 이것을 실험했던 제임스 브라운 교수는 일부는 성공했고 일부는 실패했어요. 몇 번 말씀드렸죠? 이것만 보더라도 컨퍼런스 인풋은 정확한 기법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것은 그냥 껍질에 불과한 거죠. 결국 이것을 뭐랍니까? 인지적 관점. 다시 말하면 인지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암기하거나 이해를 얘기하거든요. 인지적 관점에서 언어를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나 노암 촘스키는 이곳에서 반대합니다. 자기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요.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지적 관점에서만 언어를 바라보기에는 되게 그 안에 더 많은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컨퍼런스 인풋도 글쎄다라고 말하는 게 맞다. 이것도 껍질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이것을 말했던 크라센 교수죠. 이 크라센 교수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유튜브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학계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이 사람의 어떠한 것들을 유튜버는 좋아합니다. 유튜버나 학원 강사들은, 영어 유튜버들은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도 되고요. 그러나 학계에서 이 사람의 존재는 그렇게 없어요. 이유는 뭘까요?
이 사람의 논문은 그렇게 이용될 가치가 그렇게 없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걸 통해서 언어가 습득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꼬마 아이가 이해를 통해서 인지 능력으로 언어를 습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죠. 18개월 된 아기도 말하거든요. 18개월 아이가 인지 능력 갖고 이해를 해서 그거를 말을 하고 그거를 한다고요? 그거 자체가 여러분들이 직감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3살 때 또는 2살 때 했던 말 생각나십니까? 그리고 지가 한 말도 기억 못해 애들은요. 일부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는 인지, 이해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언어는. 저 밑에 깔려있는 무의식에서 시작해서 잠재의식에 시작해서 그게 생각으로 발전하고 그게 말로 표현되는 것 뿐이지 그 무의식의 세계는 이것처럼 우리가 크라센 같은 그런 교수들이 뭔가 대단하게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겠지만 학계에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이거는 검증할 만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와 구문독해와 차이가 없어요. 구문독해와 컴프레hen시브 인풋하고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대단한 겁니까? 근데 우리는 유튜버들은 대단하게 받아들이고 이분을 칭송하죠. 그래야 자기가 장사가 되기 때문이에요. 편협한 건 아니에요. 그나마 자기만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는 좋은 어떤 뭐랄까 찾고 싶은 새로운 걸 찾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나 아직 잘 모르는 거를 이제 손댄 거죠. 새로운 걸 찾는 건 좋은데 그 당시에 대세를 꼭 살펴봐야 된다.